45분. 감정과 통증은 본질적으로 같다.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의 공통점은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 감정을 특정한 목표 지향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준비 단계로 보아왔다. 그러나 로돌프 지나서 프리스턴에 이르기까지 현대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행동 그 자체로 본다. 가령 지나서는 고정된 행위 유형으로 프리스턴은 내부 감각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행위 상태로 베르슨 알로스테시스를 위한 신체의 통합적인 적응 행위로 본다. 특히 베르슨 두려움이나 분노 등 통상적인 개별 감정이 각기 고유한 실체를 갖는다는 전통적인 감정 권질주의를 비판한다. 감정 조정을 장애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만성 통증이다. 둘 다 내부 감각 정보들에 대한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의 오류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치료의 기본 방향 역시 동일하다. 통증에는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이 있는데 이들의 작동 방식은 매우 다르다. 급성 통증은 부상이나 염증 등으로 인해서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예컨대 목 디스크가 통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디스크 수액을 둘러싼 막의 손상이나 신경뿌리에 생긴 염증이다. 이러한 급성 통증은 염증이 가라앉거나 상처가 아물면 사라진다. 이에 관해서 만성 통증은 구체적인 신상 손상이나 염증 없이도 주로 신경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만성 통증은 허리, 머리, 목, 어깨, 복부, 가슴, 관절 부위 등 여러 신체 곳곳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특히는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 오랫동안 아프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유 없는 통증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데 있다.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데 있다. 감정과 통증은 뇌의 능동적인 추론의 결과다. 그렇다면 과연 통증이란 무엇인가? 아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경험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통증이란 마커브 블링킷 모델에서 말하는 외부 상태에 존재하는 어떤 실체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통증은 실제하는 외부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빛이 환해서 눈이 부시다거나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러운 것은 우리에게 불쾌한 경험이다. 우리가 몸 어딘가에 늘 크고 작은 통증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통증의 능동적인 추론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능동적인 추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통증은 비물질적인 마음이나 정신에 깃들어 있는 신비로운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며 근육 조직이나 혈관, 뇌 등 생체 조직에 깃들어 있는 생리학적인 증상도 아니다. 프리스턴의 능동적인 추론 모델과 정밀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성 통증은 신경 시스템이 감각 정보에 대한 볼륨 조절에 실패한 상황이다. 만성 통증은 고통에 대한 예측과 내부 감각 사이의 불일치가 생길 때 일어난다. 통증 자극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예측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베이지안 추론으로 기술하자면 특정 내부 감각에 주어졌을 때 그것이 통증으로 비롯된다는 예측.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통증은 그야말로 전체로서의 한 인간의 전반적인 기능과 관련된 문제로 만성 통증 역시 환자의 몸과 마음의 작동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야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유 없는 통증의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만성 통증은 흔히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라고 불린다. 정밀 검사에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환자는 극심한 통증이나 몸의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것이다. 감정 표현 불능증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MUS다. 우리는 다양한 신체적인 상태가 올려보내는 내부 감각 신호에 기반해서 감정을 인지한다. 그런데 감정 표현 불능증 환자의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은 예컨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감정의 변화로 해석하기보다는 몸의 이상으로 해석해낸다. 심장이 평소와 조금 다르게 주는 신호를 통증으로 느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내장기관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내부 감각의 변화를 감정에 대한 변화로 해석하기보다는 내장기관의 통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감정 표현 불능증은 주관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감정에 따른 신체의 감각을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하는 상태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한다. 감정에 관한 인지 능력과 표현 능력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신체와 감정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감정 유발이 먼저이고 그에 따라서 신체적인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불안한 감정이 생긴 후에 그에 따라서 심장이 두근거리게 되는 시기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관계가 바뀐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두근거리는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약물을 써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면 불안감이 대폭 줄어든다. 공황장애를 포함한 여러가지 불안장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베타 차단제와 같은 일종의 심장약인 이어가 여기에 있다. 심박수가 갑자기 불규칙하게 증가하는 것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처럼 감정 유발은 심장박동이나 내장운동 등 특정 근육의 수축 등의 신체 표지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신체 표지들이 발생시키는 내부 감각에 의해서 감정은 유발되고 인지되는 것이다. 감정 표현 불능증은 몸에서 올라오는 내부 감각을 감정 유발과 연관시키는 능동적인 추론 모델의 이상이 생긴 대표적인 경우다. 능동적인 추론의 관점은 감정 표현 불능증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감정 조절 장애의 진단이나 치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내부 감각이나 고유 감각 등 신체 감각에 대한 자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내부 감각 훈련이나 고유 감각 훈련 등을 통해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만성 통증이나 MUS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특히 터치의 감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소통과 함께 주어지는 테라피는 환자의 주의력을 재배치하고 알아차림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다양한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통증에 대한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감각 정보를 통증으로 해석하는 자동화된 습관이 뇌의 작동 방식 일부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냥 흘려버리거나 무시했을 내부 감각 신호를 습관적으로 통증으로 해석해내는 예측 오류의 메커니즘을 지니게 된 상태다. 이러한 예측 오류는 의식이라는 상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신경 시스템 레벨에서 이상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추론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정확한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측 오류의 습관이라는 것은 신경 시스템 자체에 장착된 것이기에 특정한 의도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입이나 변화의 노력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만 예측 오류는 직접적이고도 의도적인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몸의 신경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추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감염병을 앓게 되더라도 그 병의 본질은 바이러스 자체에 있지 않다. 감염병 증상은 내 몸의 현재 면역 시스템이 여러 장기를 공격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되어서 환자가 아프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감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정 조절장애나 만성 통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의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러한 감정에서 또 통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환자의 신경 시스템이 무의미한 감각 정보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부정적인 감정이나 통증을 유발하며 또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의 계기가 되는 과거의 나쁜 기억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미한 내부 감각 신호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신경 시스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 말하자면 감각 정보들의 볼륨을 약화시키고 잠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몸과 마음이 늘 아픈 만성 통증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신경 시스템의 주의력 재배치다. 주의력 재배치 훈련의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인 사띠 명상이다. 흔히 알아차림 훈련이라고 불리는 사띠 명상은 지금 여기서 내 몸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외부 감각 정보에 실시간으로 최대한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이다. 내 몸의 감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가이드가 바로 호흡이다. 호흡은 늘 지금 여기서 나에게 벌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래.
또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호흡이라는 행위가 내 몸에 어떤 느낌이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면밀하게 마음의 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호흡 명상에 대해서는 제11장에 자세히 다룬다. 만성 통증 환자가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라고 굳게 믿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약의 효능을 믿으며 복용한다든지 혹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 치료 행위의 의뢰를 치르면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은 내부 감각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이를 통증의 완화 신호로 해석함에 따라 고통이 크게 줄어든다. 환자의 이러한 믿음은 내부 감각자를 해석해내는 내부 생생 모델이나 마찬가지다. 어떠한 의뢰나 치료 행위 또는 약물 복용 등을 통해서 내부 감각 정보를 통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새로운 예측 모델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 스트레스나 불안, 장애 등의 경우에는 치료 행위 자체에서 유발되는 약간의 통증 관련 감각이 오히려 과거의 고통과 연관된 기존의 사전 믿음을 더 작동시킬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 가지 새로운 생성 모델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두려움이나 공포 반응과 관련된 근육의 긴장에서 발생하는 감각 정보는 통증의 해석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행위가 유용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내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새로운 예측 모델을 심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효용한 방법은 감각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감각 정보를 건강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예측해낼 수 있는 해석의 틀 혹은 맥락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감정조절 상태나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동적인 추론 과정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향 프로세스인 예측 오류 피드백을 담당하는 에이전트의 활동 방식과 해석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이전트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에이전트를 일시적으로나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정조절상이나 만성 통증은 기본적으로 내부 감각 신호에 대한 추론 과정의 오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불안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스트레스, 만성 통증 등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분노, 무기력, 다양한 형태의 통증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부 감각에 관한 추론 과정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만성 통증뿐 아니라 감정의 문제 역시 몸에 관한 증상이다. 분노, 짜증, 공격성, 불안, 공포, 우울, 좌절, 무력감, 역겨움 등의 감정은 몸이 내부 감각을 통해서 내로 올려보내는 다양한 감각 신호를 바탕으로 내적 모델이 생성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통증과 감정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감정 조절성의 원천은 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것보다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주무르거나 펴면서 몸을 다스리려 한다. 그러나 불이나 우울에 시달릴 때는 그러한 감정의 근본 원인이 되는 몸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이나 의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려는 오류를 범한다. 감정을 마치 생각의 일정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데카르트적인 심신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듯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불안이나 우울감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생각이나 의도만으로서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 물론 불안장애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약간의 움직임도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내부 감각의 고유 감각에 대한 자각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의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감각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음이 아플 때는 무언가 몸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마음 근력 운동의 훈련의 근본 원칙이자 기본적인 방향이다.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몸의 내부 감각을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것이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한 내면 소통 훈련의 핵심에 움직임 명상이 있는 이유다.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방법.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도 부지로 활성화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는 알로스테시스의 결혼을 불러온다. 뇌의 예측 모델과 몸이 올려버리는 내부 감각,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감정 조절 능력이 정상인 사람의 뇌는
이런 불기능에 대해서 약간의 불쾌감을 느끼거나 혹은 이런 내부 감각 신호를 일종의 노이즈로 처리해서 무시한다. 반면에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한 사람에는 내부 감각이 올려보내는 미미한 불이치의 신호조차도 과도하게 불쾌한 감정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통증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불안장애나 우울증은 늘 신체의 증상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통증이나 신체 기능 장애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편도체는 어떻게 해야 안정화할 수 있을까? 편도체는 우리가 편도체를 안정시켜야지라는 의도를 갖고 노력한다고 해서 조절되지 않는다. 내 몸의 일부인데도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우리 몸의 많은 기능은 의도와 관계없이 이미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저절로 작동한다. 그러한 자율신경계의 일부가 편도체다.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것은 저 부정적인 증세를 가라앉히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이나 결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편도체를 포함하는 변정계는 의식 저 밑바닥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편도체를 안정화할 수 있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뿐이다. 몸의 상태를 편도체가 활성화되었을 때와 반대되는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은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내줘야 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몸 여기저기 근육이 수축하기 시작한다. 특히 이를 악물 때 사용되는 턱 근육, 안면 근육, 목과 어깨 근육, 복부 등의 긴장이 발생하고 호흡은 불규칙해진다. 한마디로 이를 악물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상태로 거칠게 호흡하는 것도 편도체가 활성화된 전형적인 몸의 상태다. 이때 활성화되는 부위들이 주로 뇌신경계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교감신경계도 활성화되어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도 불규칙해진다. 우리는 의도를 갖고 직접 편도체를 가라앉힐 수는 없으나 의도적으로 턱이나 어깨 근육의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다. 안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표정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다. 심장박동도 직접적으로 천천히 뛰게 할 수는 없지만 호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심박수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다. 호흡을 조금 길게 천천히 내쉬면 심박수는 느려진다. 이처럼 몸의 긴장을 이완하면 편도체도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 분노나 두려움같이 감정이 일어나면 심장박동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매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한다. 우리는 심장박동에도 내 뜻대로 개입할 수가 없다. 스스로 자기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거나 규칙적으로 뛰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식적인 개입이 가능한 기능이 딱 하나 있다. 바로 호흡이다. 호흡은 심장박동이나 장운동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저절로 일어나는 자율신경 기능이다. 심장박동처럼 필요에 따라서 저절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심장박동과는 달리 의식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숨을 잠시 멈출 수도 있고 크게 내쉬거나 들이쉴 수도 있다. 우리 몸의 기능 중에서 완벽하게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의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기능은 호흡밖에 없다. 호흡은 우리가 스스로 자율신경계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호흡은 우리 마음 저 깊은 곳 저 무의식의 심연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다. 지금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어보라. 이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개입할 수가 있다. 실제로 단 한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편도체에 변화가 생긴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마음을 다루는 대부분의 장기나 스포츠 혹은 심신단련에는 호흡이 반드시 들어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하면서 턱과 목의 어깨, 복부 등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면 편도체를 안정시킬 수 있다. 부정적인 증세는 이처럼 몸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편도체 안정화 훈련은 나의 몸 상태를 알아차리고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 의식은 보통 외부의 사물 사건으로 계속해서 향하게 마련이다. 그 의식의 방향을 180도 되돌려서 나의 내면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내면 소통의 출발인데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우선 나의 의식과 의도를 내 몸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고 어디가 긴장되고 이완되었는지 알아차리고 동시에 호흡이 내 몸에 가져다주는 변화와 느낌들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바로 내 몸과의 내면 소통이다. 한편 전전도 부지를 활성화는 의식적으로 특정한 생각하는 등의 직접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선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살펴보고 알아차리는 자기 참조 과정을 하면은 내측 전전도 표절 중심의 딥폴드가 활성화된다.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뇌신경 이완의 훈련은 뇌신경 이완 훈련. 뇌신경계 이완을 위해서 내면 소통 명성의 기본 자세는 내부 감각 신호에 의도적으로 집중함으로써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효과. 훈련법은 오랜 전통을 지닌 다양한 명상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종교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서 명상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다. 명상은 운동에 비유할 수가 있다. 달리기와 같은 육상 종목도 있고 수영이나 다이빙과 같은 수상 종목도 있으며 축구나 야구 같은 구기 종목도 있다. 명상이 무엇이냐,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은 마치 운동이 무엇이고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 명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거의 모든 명상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허리를 곧게 펴고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위들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석에 바르게 앉는 법은 전통적인 명상을 주로 앉거나 서서 한다. 방석에 앉을 때는 가부좌나 반가부좌로 앉아도 되고 두 발은 날이 모두 바닥에 닿아도 괜찮다. 가장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면 된다. 명상은 내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고요함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편안함. 편안함. 의자에 바르게 앉는 법. 바르게 서는 법. 바르게 자세를 바르게 서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체도 전체 힘을 빼되 발바닥에서 내린 뿌리가 땅속 깊이 이어져 견고하게 서 있다는 느낌을 찾아간다. 허벅지 근육에 힘을 줘서 버티고 서 있다는 느낌을 버린다. 다리 근육의 긴장을 다 버려도 내 몸의 골격의 기본적인 구조가 균형을 이루어서 근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뼈대 자체가 스스로 서 있다는 느낌을 찾아가도록 한다. 자세는 견고하되 온몸의 긴장이 풀어져서 편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제대로 선 것이다. 처음에는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여기저기 근육이 긴장될 수밖에 없겠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조금씩 훈련하면 곧 복부의 긴장이 완전히 풀어져서 내장 전체의 무게가 골반을 통해서 바닥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 순간 뇌신경계와 관련된 많은 신체 부위가 이완되고 편도체는 안정화된다. 이때 찾아오는 편안함과 고요함 속에서 내 몸이 나에게 주는 다양한 감각들을 천천히 즐기면 된다. 바르게 눕는 법은 누워서 하는 명상은 특히 잠들기 직전에 하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룻바닥이나 카페 혹은 얇은 요가 매트에 똑바로 눕는다. 이제 긴장을 풀고 내 몸이 어떻게 누워있는지를 마음의 눈으로 천천히 관찰한다. 내 몸이 지금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한다. 편안하게. 뇌신경계란 무엇인가? 명상을 통해 어떻게 편도체를 안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뇌신경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뇌신경은 뇌와 척수가 연결되는 뇌줄기 뇌간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은 주로 자율신경이나 기본적인 생명작용으로 관할하는 부위이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 작용은 주로 대뇌 표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기억하는 것은 모두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는 대뇌 표질 담당이다. 정리는 청각과 시각뿐만 아니라 의도에 따른 움직임을 제어한다. 이렇게 해서 정뇌 위에 간뇌가 있는데 시상과 시상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 신호는 뇌줄기의 여러 부위에 연결된 뇌신경계를 통해서 몸의 각 부위로 전달되고 단순하게 오리를 무릅쓰고 쉽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편도체가 활성화함으로써 발생한 신호들은 뇌신경계를 거쳐서 우리 몸에 전달되어 몸의 변화를 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몸의 상태에 대한 신호들은 다시 뇌신경계를 통해서 시상으로 거쳐서 대뇌로 전달이 된다. 뇌신경계는 좌우뇌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나머지 뇌신경들은 모두 혼합성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혼합되어 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뇌신경계와 연결된 이러한 부위들이 긴장하게 되고 이러한 긴장이 뇌에 전달되어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내부 감각 자극 능력을 향상을 위한 뇌신경계 이완 훈련은 이제 천천히 오늘 손을 들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귓구멍을 바로 앞에서 시작해서 광대뼈를 따라
점차 얼굴 정면으로 근육을 마사지하며 호흡에 집중한다. 이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신다. 명상할 때 눈을 감거나 같은 것을 지그시 응시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 정보를 제한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안구의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내 신경계의 긴장을 이완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의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내 몸 내부에서 전해지는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안구 근육을 이완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안구를 좌우로 규칙적이면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주는 것이다. 심한 불안감이나 공황장애 등이 음습할 때 안구 움직임 운동을 하면 즉각적인 정서 안정의 효과가 있음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앞으로 내가 연구할 주제 중 하나가 규칙적인 좌우 움직임을 통해서 근육을 미주신경에 활성화하는, 어떻게 하면 미주신경 변화에, 미주신경은 내장과 심장을 비롯한 여러 신체기관의 내부 감각 신호를 대뇌에 전달함으로써 인지와 정서 반응 전면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